지금 일본 사회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히 은폐됐던 한글 검열 비밀 프로젝트의 전모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선의 문자가 한때 지워지려 했고 억압당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40년간 감추려 했던 한글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용기 있는 일본인이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말살이다. 1940년 조선에서 한글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조선어 과목은 아예 폐지,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했어. 한글 신문들은 하나둘 강제 폐간되었고 거기에다 창씨 개명까지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 했던 거야.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아버지의 서재를 채웠죠. 저는 카와무라 카즈야. 도쿄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34살 개발자인 저는 그날 하필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해야겠네. 텅 빈 서재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부 연구원으로 일했죠. 항상 바빴고 항상 침묵했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질문에는 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침묵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비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오래된 논문들, 연구자료들, 일본 문자학 관련 책들. 아버지의 인생이 책장에 담겨 있었죠.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어 책을 꺼내려는데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이 나는 표면, 정교한 무늬, 그리고 자물쇠. 이게 뭐지? 상자를 내려놓자 먼지가 살짝 피어올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한 물건일까? 호기심이 일었죠. 자물쇠는 단순했습니다. 숫자 4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생일이 떠올랐어요. 0614를 돌렸더니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뚜껑을 천천히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낯선 글자들이었어요. 동그라미, 직선, 점들의 조합된 형태가 어딘가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문서를 더 훑어보니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이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글 문서를? 더 당혹스러운 건 문서 맨 위에 일본어로 적힌 제목이었어요. 한글 차단 비밀 프로젝트.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빗소리는 계속됐지만 제 귀에는 이제 들리지 않았죠. 문서를 넘기니 도표, 그래프,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일본어였고 일부는 한글이었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유리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 그림자가 문서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비밀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공문서네. 정부 인장, 날짜, 서명. 모든 게 공식적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의 날짜가 찍혀 있었죠. 아버지가 막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즈야, 저녁 식사 준비됐어. 내려와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갈게요. 아버지 물건 정리는 잘 돼가니? 거의 다 끝나가요. 어머니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멀어졌죠.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인생이, 평범했던 제 일상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상자를 다시 닫고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에 관여한 거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본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알았죠.
제 인생이 조용하지만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어제 넣어둔 서랍을 열었어요. 상자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서재를 뒤지고 아버지 방까지 수색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어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죠.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로 손을 넣자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어요. 옷들을 치우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생일 0614를 입력했더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 상자와 함께 봉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부 문서들이 가득했죠. 세계 문자 효율성 조사, 디지털 전환 대비 문자 시스템 연구, 한글 분석 보고서. 모두 일본 정부 문서였습니다. 빨간색 최고 기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카와무라 히로시.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겁니다.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다양한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 비교 결과 한글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입력 속도, 저장 공간, 가독성 모두에서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치적 이유로 공개 금지한다.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금고에서 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1983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 연구 결과를 봉인하기로 했다. 한글의 효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의 문자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큰 부담이다. 내 연구가 이렇게 묻히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랄 뿐이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문서를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어요. 옷으로 다시 가렸죠. 방을 나서는데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카지야, 뭐 하고 있었니? 아버지 물건을 더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 먹으러 내려오렴. 그날 저녁 방에서 한글을 검색했어요. 아버지의 연구가 맞았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였어요. IT 개발자로서 이런 효율성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더 많은 문서를 찾아냈죠.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폴더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어 정책 문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일본 정부 보관소에 있는 기밀 자료였죠. 이건 말살이었구나. 문서에 따르면 1940년 조선에서 한글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어 과목은 폐지됐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었죠. 한글 신문은 강제 폐간됐고 모든 공문서는 일본어로만 작성되었어요. 창씨 개명 정책으로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문서였습니다. 조선어의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기밀 보고서였죠. 한글 자모 구조는 서구 문자보다 체계적이다.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되어 학습 난이도가 낮으며 음성 표현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해율이 높아지면 식민 통치에 부담이 된다.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글을 몰라서 금지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았기에 두려웠던 겁니다. 문서 하단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일제는 한글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단순한 야만적 행위가 아니라 계산된 정책이었다. 옆 페이지에는 해방 후 한글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글은 놀라운 속도로 복원되었어요. 문맹률이 급감했고
출판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난 문자의 힘이다. 아버지의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한글 차단 프로젝트는 과거의 연장선일까? 컴퓨터 시대에 한글의 효율성이 일본 정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든 건가? 노트북으로 1940년대와 1980년대를 비교 분석했어요.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 금지였다면 현대에는 정보 차단이었죠. 방식만 달랐을 뿐 목적은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걸 왜 모았을까? 답은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국의 칼이 아닌 관료의 펜으로 진실이 가려진다. 나의 선택이 과거와 다르기를. 사무실 책상 위에 아버지 자료를 펼쳐놓고 생각했어요. IT 개발자로서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이 이해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논리적 구조. 이건 디지털 환경의 완벽한 문자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 다나카였어요. 카즈야, 내일 한국 개발자들과 회의 있지 마. 너도 꼭 참석해야 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회였죠. 그래, 꼭 참석할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이번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진실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한국 개발자들과의 회의는 예상보다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중 박준호라는 개발자와 특히 대화가 잘 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둘이서 맥주를 마시게 됐죠. 준호 씨, 한글 입력 시스템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지금 컴퓨터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죠. 준호의 설명은 아버지 연구와 일치했어요.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 논리적 구조, 효율적인 입력 방식.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강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노트에서 1980년대 초반 일본 정부 문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세계 문자 효율성 조사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문자 시스템 연구였죠. 문서 한 페이지가 특히 주목됐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은 한글. 입력 속도, 자소 조합, 디지털 처리면에서 최고 점수 기록.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정치적 고려로 인해 해당 결과 비공개 처리. 국가 간 관계 및 문화적 자존심 문제로 일본 문자가 열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서류는 1982년 일본 정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이제 막 고도 성장을 시작하던 나라였습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의 문자가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겠죠.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연구 결과를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과는 명확했는데 과학자로서 양심과 공무원으로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식민지 시대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아버지의 내면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니 프로젝트 팀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망했지만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토 교수. 아직 도쿄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죠. 다음 날 바로 사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아버지 이름을 듣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카와무라 히로시의 아들이군. 아버지가 그 자료들을 보여줬나? 네, 모든 자료를 봤습니다. 사토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시절은 복잡했어. 우리는 과학자였지만 정치적 분위기를 이겨낼 수 없었지. 교수가 서랍에서 노란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보관한 원본 데이터야. 한글은 정말로 놀라운 문자였어. 폴더에는 세계 각국 문자 비교 차트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모든 부문에서 최상위였어요. 당시 정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했지. 식민지배의 기억이 변화를 막은 거야. 사토 교수의 말에 아버지의 고민이 이해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시선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토 교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 모든 것을 보관했을까? 결국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 한글 문서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진실을 알았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열정이 가득했죠. 히로시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게 변했지. 어머니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삶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유능한 언어학자였던 아버지는 정부 프로젝트에 선발됐고 기쁘게 참여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가 정치적 이유로 묻히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죠. 내 아버지는 진실을 받단다. 하지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연구실 동료였던 야마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얻은 연락처였어요. 카와무라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와 닮았어. 커피숍에서 만난 야마다 교수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버지는 정직한 학자였어. 너무 정직했지. 야마다 교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개인 연구 노트야. 공식 보고서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지. 아버지의 연구 노트였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관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오늘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잠호 조합 원리가 컴퓨터 코딩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설계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 솔직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최종 보고서 작성 회의가 있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면 일본 문자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왔다.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의 문자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 문제라는 논리였다. 나는 과학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야마다 교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히로시는 마지막까지 갈등했어.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했지. 결국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모든 자료를 보존했던 거야. 왜 제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야마다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히로시와 난 오랜 친구였어. 그가 고민하던 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찾아온 걸 보니 넌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야.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남긴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개인의 양심이 역사의 물결을 바꿀 수 있길 바란다.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개발자였습니다. 코드와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제가 마저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연구를 직접 검증할 차례였습니다. IT 개발자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직접 테스트해볼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토대로 직접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팀에 한국인 개발자 준호가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 잠시 시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어요. 같은 텍스트를 각자 모국어로 입력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키보드 입력 횟수와 소요 시간을 측정했어요. 먼저 영어로 동일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죠. 그 다음 각자 모국어로 비슷한 길이의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준호의 한글 입력은 제 일본어 입력보다 30% 빨랐습니다. 입력 횟수도 확연히 적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모 결합 방식이라 효율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죠. 더 심층적인 테스트를 위해 코딩 작업도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 작성 과정에서 메모와 주석을 각자 모국어로 작성했어요. 다시 한번 한글의 효율성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라 코딩과 궁합이 좋아요. 세종대왕이 과학자였거든요. 준호의 설명이 아버지 노트와 일치했어요.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아버지의 연구가 정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였어요. 입력 속도, 가독성, 논리적 구조 모두 뛰어났습니다. 준호에게 솔직히 물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인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우리의 강점이에요. 음절 구조가 명확하고 자모음 결합이 논리적이라 컴퓨터 처리에 유리하죠. 우리 회사도 이 장점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데이터 입력, 문서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글의 효율성을 검증했어요. 모든 결과가 아버지의 연구와 일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준호도 남아 도와주었습니다. 카즈야 씨, 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1980년대 비밀 프로젝트와 봉인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요. 준호는 놀라움과 함께 이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효율성은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 감춰진 진실이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해도 될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일본어 입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이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일본어 입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이 후에 네오키 시스템의 시작이 됐죠.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 글자를 쳤는데 당신은 문장을 끝냈네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도구고 미래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했어요.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준호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일본어에 적용한 네오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팀장에게 제안했죠.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소규모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평했지만 3일째부터 변화가 보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평균 코딩 속도 27% 향상, 오류율 15% 감소. 한 달 만에 회사 전체로 확대됐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IT 매거진 인터뷰에서 솔직히 밝혔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퍼지자 SNS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한글 입력, 효율적인 미래, 우리는 선택한다 등의 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글식 입력 원리를 공부하는 움직임이 생겼죠. 한 유명 IT 블로거가 글을 올렸어요.
네오키는 단순한 입력 시스템이 아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대형 기술 컨퍼런스에서 네오키 시스템 발표를 부탁받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섰어요. 이건 강요된 변화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위한 자발적 선택입니다. 발표 후 여러 IT 기업에서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어요. 한 달 만에 10개 회사가 네오키를 도입했고, 3달 후엔 30개로 늘었습니다. SNS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튜토리얼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효율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오키 덕분에 코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야마다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네오키가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더구나. 히로시가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야.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단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한 IT 기업 CEO가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는 해외 시장에도 네오키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될 잠재력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실험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발견한 진실,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 진실이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결국 선택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오키 시스템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쿄에서 미래 입력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주최 측의 요청으로 기조연설을 맡게 됐습니다. 강연장은 빈자리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개발자, 언어학자,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아버지의 연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강단에 올라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오키는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진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은 과학적 원리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자는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했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발견한 사실을 이제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야마다 교수로부터 마지막 자료를 받았어요. 30년 전 봉인된 최고 기밀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1980년대 일본 정부의 비밀 연구 결과입니다.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 분석. 한글이 가장 우수함.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로 정치적 이유로 외부 공개 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적, 문화적 자존심 때문에 효율성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드러나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네오키 사용 데이터가 나왔어요. 일본 IT 기업 생산성 35% 향상, 오류율 40% 감소, 개발자 피로도 30% 감소.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오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강요가 아닌 효율성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준호가 객석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네오키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카와무라 히로시, 제 아버지입니다. 그는 40년 전 이 진실을 발견했지만 시대의 한계로 침묵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의 씨앗을 심었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결국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일본이 숨겼고 한국이 증명했고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 관계자도 있었어요. 카와무라 씨, 우리는 당신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본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옳았어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우리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인류가 선택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